자, 우리 305페이지까지 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 306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306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허가 신청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서. 예. 그때 첫 줄 보면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봤던 겁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중에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고 입주 계획이 있었어요. 그 입주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의 이용 계획이에요. 내가 세를 놓을 거냐? 내가 들어가 살 거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밑에 나왔던 조계사 입구 요거랑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은 같은 이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이나 노래 아시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요. 3억 이상 과열주택, 3억 이상 조정주택, 6억 이상 비규제주택. 그때만 들어가는 소리지. 차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습니다요. 박스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개 나오죠. 요게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입니다. 이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하고 맞먹습니다. 출제가 한번 됐었죠. 그럼 허가신청서에다가 1번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셔야 되겠다. 두 번째 2번은 3번하고 묶으셔서요. 어떤 땅인지가 드러나야 되겠다. 땅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어떤 땅? 이런 뜻입니다. 2번, 3번. 4번에요.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이거 뭐겠습니까?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는 뭐겠어요?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 이거잖아, 이거. 어떤 거냐, 이 말이지. 이거 신청서에 적어야 되겠죠?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그 얘기고. 자, 5번. 계약 예정 금액입니다. 그렇죠? 왜 예정 금액이라고 할까요? 계약 금액이라고 않고 거래 금액이라고 않고 계약 예정 금액이라고. 칠판 보시면 계약을 언제 체결합니까? 허가받은 뒤에 계약을 체결하니까 우리 얼마에 거래하려고 한다라는 예정 금액을 신청서에 적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대네요. 계약을 하고서 그 다음에 30일 내에 신고죠. 그러니까 우린 실제 얼마에 거래했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신고는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 실제 거래 가격. 근데 허가 신청서는 무슨 금액요? 예정 가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 두 개 묶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6번 뭐요? 토지 이용 계획. 그죠? 이걸 심사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끄트머리 뭐요? 자금 조달계. 도대체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자, 허가 신청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요. 308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거기 가로 3번에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게 며칠이냐면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 기간 안에 며칠이요? 15일 안에 15일 이내에 나왔죠. 15일이라고 써주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 뜻이죠. 15일 내에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15일 이내 뭐 하시라? 허가를 내주든지 허가증을 내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쓴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15일 이내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 땅은 이 땅 주인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가 필요하대.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상을 먼저 해봐. 응? 이렇게 선매 협의하라고. 통지한다고요? 선매 협의. 먼저 한번 그 사람하고 협상해봐. 도로공사하고 협상해봐. 도로공사가 그 땅 필요하대. 그 선매 협의 통지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세 줄입니다. 제일 위에. 그쵸? 그러면 허가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가 신청서가 딱 들어오면 세 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하나는 옆으로 빼가지고 협상을 해보게 한번 만드든지 아니면 허가증을 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죠. 며칠이네요. 그런데 가로 4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가로 4번 보시면 허가 신청 처리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내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 길 중에 하나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여기 중요합니다. 끝난 날, 그 기간 끝난 날은 15일 얘기하는 겁니다. 끝난 날 다음 날에다 시뻘겋게 끝난 날 그것부터 다시 한번 끝난 날 다음 날이라고 돼 있죠. 끝난 날 요거 시뻘겋게. 그다음에 다음 날 시뻘겋게. 끝난 날 아니에요. 끝난 날 다음 날. 끝난 날 다음 날. 이거. 여기가 핵심. 어떻게 돼요?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바꿀 때 여기도 바꿀 수 있지만 끝난 날 그러면 틀리죠? 끝난 날 다음 날에 불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X. 불허가가 아니고 뭐요? 허가. 거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 가시는가? 저기 312페이지 5번. 만약에 여기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우리 책 순서대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효력이 안 생기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효다. 두 줄 나와 있죠? 무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실 때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먼저 받습니까? 계약서를 먼저 씁니까?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허가를 갖다가 받고 이런 식으로 가죠. 현실은. 그래서 계약서 쓰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 허가 받자.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받는 겁니다. 신청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계약은 우리 허가 받자 하면서 미리 쓴 계약은 뭐 유동적 무효다. 이거 배우시죠?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무효. 원칙은 무효.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세요. 가로 2번에 행정형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네 줄 다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데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그 땅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죠. 그 네 줄이죠. 어느 정도 벌금 물려요? 땅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네, 거의 네 줄까지 밑줄 그으셨죠. 이걸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외국인 특례가 떠오릅니다. 외국인 특례상 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땅이 있죠. 근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만약에 외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감도 되죠.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하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허가 안 받고 계약했을 때가 비슷하죠. 근데 어디가 틀립니까? 형사처벌 받는 것은 틀리죠. 외국인 특례는 뭐예요? 2년 이하의 지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네요. 바꿔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해 두셔야 되겠죠. 그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를 안 받으면요. 그때는 2년 이하의 지형이라 2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 요것은 2학년 2반이다 우리 하자고요.
그쵸? 그런데 자 여기 보면 2학년 2반인데 요것은 가만히 보시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오리입니다. 오리. 한강에서 떠다니는 오리 있죠? 오리 보트 다 보셨어요? 오리 보트? 저 안 타보셨어요? 타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요. 오리 보트거든요. 옛날에 어린 날인가 언제 한번 우리 둘째 놈이 오리 보트 어디서 봐가지고 그거 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한강에 가가지고 오리 보트를 한 대 빌려서 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전기로 가는 걸 타야 되는데 자동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수동으로 타는데 이게 둘 중에 고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한 30분 타나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탈 거예요. 언제 끝난지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시간 끝나서 내려왔더니 한 번 더 타재요. 한 번 더 알배긴다니까 진짜. 오리보트죠. 오리보트 생각하시면 이게 외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특례는 오리보트. 이쪽으로도 오리보트. 하여간 외국인 특례 2학년 2반. 오리보트 2학년 2반. 그죠? 얘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경우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죠? 예.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니까 구별하십니다. 제가 술을 이제 몸이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 맛을 잘 모르고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시는데 또 마셔야 된다 막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예.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했던 놈이 이제 제주도 놈인데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별주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저는 술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학교 앞에 가서 동동주를 마셨습니다. 동동주를 그때 처음 마셔봤어요. 근데 동동주 처음에 이렇게 항아리째 나오면 일단 주걱입니까? 표주박 이렇게 펴가지고 한 잔 이렇게 마셨는데 좀 있을까 이놈이 그러지 말고 항아리째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2개를 시켜가지고 항아리를 딱 부딪히고 이제 마시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근데 그게 좀 술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하자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마셔보니까 술이 아니에요 이게. 달짝지근한 건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동주 이건 술이 아니네. 좋아. 그래서 마셨거든요. 마시고 나서 이제 딱 일어났는데 일단 잠깐 팽 돌더라고. 일어나서 순간의 느낌이 약간 팽 돌아서 야, 좀 많이 마셨네. 이렇게 하면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몇 발짝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전봇대 있죠. 전봇대가 여러분 그건 저는 처음으로 경험한 전봇대가 갑자기 저 머리를 두드려 팹니다. 전봇대가 갑자기 이렇게 있던 게 저 머리를 향해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전봇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저기 가서 라면집이 많았었거든요. 라면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한 그릇 먹고 들어가자. 술 깰 겸. 가가지고 라면 시켜서 둘 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라면 먹어야 되는데 그놈은 그래도 좀 견뎌가지고 앉아있고 저는 이거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라면집 주인 할머니 분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 주인 할머니 분이 저를 보더니만 아니 이 학생은 왜 이렇게 누워있나? 그게 기억이 나요. 이거 화단이 누워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켜놓고 나왔는데 먹으라는 소리인데 지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요? 안 먹을 수 있어야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맥주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뜨거운 택시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필름이 끊긴 거예요. 이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기숙사 그 제 방인데 온 건데가 흥건해요. 온 건데가 다 흥건해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 잠깐 기억나는데 이게 토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토하니까 그 다음날 물도 못 마시겠어요. 그 다음날 물도 못 마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아예 이거 너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동동주 마신 것을 제가 230%를 토했어요.
100% 토한 게 아니고 안 마신 것도 다 토해서 토했다. 230%를 토했다고 이제. 230%를 토했다. 100%도 아니고 안 마신 것까지도 다 토해냈다니까. 토했다. 정말 이렇게 토한 적은 처음이에요. 230%를 토했다. 토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 다음에 토한 것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 나중에 2달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314페이지 갑니다. 6번에 보시면 토지 이용 의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뭐냐? 요거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부터 볼 내용이 요거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기가 먼저 우리 교재는 나와 있어요. 자, 허가 받았죠? 그러면 이건 실수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증이 나온 겁니다. 농사 짓겠소?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는구나. 허가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허가 받은 대로 땅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용 의무 기간이 길면 5년입니다. 아까 허가구역 지정할 때 지정기간도 길면 몇 년이었어요? 5년. 이용 의무 기간도 5년입니다. 길면 5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용 의무에서 두 줄 나온 거 5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실제는 말이죠. 5년 범위 안에서 정해놨습니다. 교재 보시면 316페이지 가십니다. 31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면 이용 의무 기간 나왔죠?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짜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 세 종류인데 각각 알아두셔야 되는데 2년짜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근데 아무래도 자 2년짜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갖다가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겁니다. 자기 집 지으려고 땅 산 거예요. 동그라미 A번에 보면 자기라고 돼 있죠? 자기의 동그라미입니다. 자기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보면 허가구역을 범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죠? 복지란 말, 복지의 동그라미고요. 뒤에 편익도 있는데 복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지시설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 땅은 복지시설로 2년을 써야 돼요. 최소한.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동그라미 C번 둘째 줄 보면 농업이 나옵니다. 농사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 겁니다. 그때는 농사를 2년 동안은 최소한 지어야 된다. 의무 기간이 2년인 거죠? 농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업, 임업, 축산업 다 있죠? 대표로 농업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에요. D번에 넷째 줄 가운데 대체되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대체되는 토지를 줄여서 대토라고 그럽니다. 대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수용당하고 대신 땅을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대토라고 합니다. 대토. 줄여서 대토. 대체 토지의 취득이라고요. 대체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요? 대토. 이렇게 두 글자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2년짜리입니다. 자기, 복지, 농업, 그 다음에 대토 2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시면 4년짜리가 쫙 나와요. 4년짜리. 근데 그 지문 보시면 그 나오겠습니까? 지문 보면요. 동그라미 지금 니은번에 보면 동그라미 A, B, C잖아요. 지문 되게 길죠? A번이나 좀 나올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2번 같은 건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A번의 둘째 줄 보시면요. 뒷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는 나왔죠? 사업을 시행 밑줄. 자, 동그라미 B번 같습니다. 이번에 B번에서 셋째 줄 보시면 사업을 시행하는 또 밑줄. 사업 시행이라고 나왔죠? 또 셋째 줄에. 다시 이번에요. 동그라미 C번에 이번엔 넷째 줄 가보십니다. 거기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 또 나왔죠? 자, 그러니까 내용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업 시행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요? 4년. 글자도 네 글자, 시작도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 그러면 몇 년요?
네, 4년 이렇게 됩니다. 세 개 나오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보면 현상 보존 나왔죠. 그래서 5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현상 보존입니다. 현상 보존은 길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제일 긴 거 몇 년이에요? 5년. 제일 길어야 5년이죠? 현상 보존이 뭐예요? 길게 보존하는 거죠? 현상 보존. 그래서 제일 길어요. 5년. 현상 보존 5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현상 보존.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년? 기타도 5년. 그래서 2년짜리 위주로 주로 많이 출제하는데요. 5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현상 보존은 5년. 요 사업 시행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요. 2년짜리냐, 4년짜리냐, 5년짜리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수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용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용을 안 하면 이용을 하라고 허가받은 대로 쓰라고 이행명령서를 보냅니다. 이행명령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이행명령이라고 나오죠? 이행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행명령서. 그러니까 이건 별로 내용이 없어요. 가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더니만 농사를 안 짓고 있어. 그러면 농사 져. 농사 안 짓고 계속 그러면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동그라미 2번 부가 금액 나오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안 따랐어요.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행강제금을 때린다. 이행강제금을 왜 때리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말 안 들었을 때 때리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엄마가 애들 때릴 때 맴매 때리는 거 맴매. 말 안 들으니까 맴매 때린다고요. 예. 우리 애기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은 약간 다퉜는데 그러니까 둘째 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면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자기 막 감정이 막 박차고 이렇게 하면 혼을 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혼을 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야 빨리 가서 회초리 갖고 너 맞아야 돼 너 빨리 갖고 와 다리 종아리 걷어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는 얘 좀 혼내줘요 막 그러다가 빨리 회초리 갖고 와가지고 회초리가 그 효자손이에요. 효자손을 딱 갖고 와가지고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면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이게 너 지금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바로 다음부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짓이요 그게. 그러지 말고 일단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지 해놓고 용서해 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옆에서 초를 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너 앞으로 그러면 때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종아 때리는 게 아니고 너 앞으로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저놈 때릴 때 당신 끼어들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아침에 꼭 끼어들어요. 이제 너 괜찮지 이제 너 이제 안 그럴 거지 하면서 그 뭐야 그거. 매매를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고요. 이행강제금 이게 많이 때리면 몇 대 때리냐면요. 저는 10대 때릴 거예요. 10대. 그죠? 종아리 10대. 10대. 취득가액의 10% 이하라고 돼 있어요. 밑에 나오죠? 둘째 줄에. 취득가액의 10% 이하니까 구체로 들어가면 이거 중요합니다. 박스에 있는 거 10대 때리는 경우가 있고 10대, 7대 때리는 경우가 있고 5대 때리는 경우가 딱 이제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 어느 때 10대를 때리느냐? 방치 시켜놨을 때 10대야. 방치. 그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놀려버리는 거예요. 응? 10대. 그죠? 두 번째 7대 때린다고. 7대. 이건 어떤 경우냐? 임대. 자기가 쓰진 않지만 방치는 아니고 그냥 남한테 뭐 빌려준 거지. 빌려주면 7대. 그죠? 제일 나쁜 건 방치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려줬어. 빌려주는 것도 나쁜 거예요. 7대지. 그 다음에 5대는 뭐냐? 자기가 쓰긴 써. 근데 목적을 어떻게 하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딴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변경했죠? 딴 목적대로 쓰고 있죠? 그럼 몇 대? 5. 어쨌든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적어요. 10대, 7대, 5대. 그 다음에 기타도 몇 대? 7대. 중간. 기타도 7대. 철저히 해두셔야 돼.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박스의 1번은 방치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10대. 2번은 임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7대. 그 다음에 기타도 7대 같이 알아두시고.
3번은 뭐예요?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5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가액이 10억이라고 해봐. 10억이에요 취득가액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0대 때리면 얼마를 물리는 거예요? 1억이야. 굉장히 세게 물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10대 때리면요 1억을 물리는 거니까.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동그라미 3번 부가 횟수.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자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네 이거. 이행명령이 있고 나서 바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때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허가받는 대로 안 쓰고 앉아있으면 1년 있다가 때리는 겁니다. 이행명령서 보내고 나서 한 달 있다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1년에 한 번씩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니은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부가의 제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 의무기간 지나버리면 끝이야 끝. 아시겠죠? 네, 끝. 이렇게. 그러니까 2년, 4년, 5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출제가 유력한 게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 디귿번은 2번이나 나왔습니다. 디귿번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행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1년 있다 가보니까 진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때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못 때려요. 근데 1년 있다 가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 드디어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1억이 나왔어. 고지서를 딱 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 그렇죠? 그랬을 때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못 때리겠지만 벌써 고지서가 나간 첫 번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걷어야 되겠죠? 그 얘기죠.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십니다. 갑자기 이게 또 나왔네요. 가로 4번은 엉뚱하게 갑자기 들어가 있어. 다른 법에 따른 인감이 허가의 의제에 큰 별표 하셔야 돼. 자,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골로 나옵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죠. 근데 그 토지가 농지예요. 그러면 원래 농지는 농사 지으려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가는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다 그러면 이거 생게 돼서 농취증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농지란 얘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일 때는 농취증의 발급 요건을 다 심사합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뭐요? 의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걸 옆에 써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는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시는 거고 심사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예요? 세금을 갖다가 제도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아무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큰 별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끝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얘가 왜 튀어나온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고 불어가 우리 교재는 이걸 먼저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불어가 통지를 받게 되면 이거 거래 못하는 거죠.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청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랬을 때 허가 신청했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오른쪽 페이지 1번에 이의신청 나오죠?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또 뭐 또 할 수 있다? 너가 사든지 매수 청구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의신청은 뭐냐면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개월 이내 이렇게.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하게 됐어요? 1개월 이내. 그렇죠? 이때는 매수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2번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언제까지 매수 청구하고요? 일단 1개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주는데 사주는 가격은요. 제일 끝줄 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에서 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에 나왔죠? 공시지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러니까 헐값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신청해 봤다 거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불허가 통지 나왔죠? 그럼 거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예? 이건 간단한 부분이고요. 또 넘어가십니다. 이번에 323페이지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남겨놨어. 이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여기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둘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옆으로 빼놓는 거죠. 그런데 모든 땅을 다 옆으로 빼가지고 협상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요. 32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박스 두 개요. 안에 두 개 나오죠. 하나가 공익사업용 토지고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부분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빼놔가지고 협상 좀 해봐.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입니다.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이든지 아니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선매협의 통지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땅. 네.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선매 절차가 나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칠판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게 요겁니다. 허가 신청. 칠판을 보셔야 돼. 허가 신청. 예. 막 기본서도 보고 요약집도 보고 그러면 정신없죠? 예.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이 된 날이 요 날이요. 그때부터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옆으로 빼놓은 게 거래할 사람을 갖다가 스톱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기간이 협상하는 기간이 길면 안 돼.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살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매자 지정이라고 그래요. 한 달 이내입니다. 선매자가 정해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한 달 이내에 선매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한다는 게 뭘까요? 협상해서 둘이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이고, 그죠? 이걸 질질 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이 이거예요. 선매자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협의를 개시해. 그 협의를 개시한다는 게 뭐냐면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땅 임자 보고 나는 그 땅을 얼마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서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 서면 통지는 최소한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다 1개월입니다. 선매자 지정도 1개월, 선매협의 완료도 1개월, 여기 나와 있는 이의신청도 1개월, 매수 청구도 1개월, 다 1개월, 거의 다 1개월인데 협상 개시는 뭐예요? 15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4줄을 갖다가 5줄을 다 밑줄 긋고요. 동그라미 1번은 요겁니다. 선매자 지정 1개월 내, 협상 완료 1개월 내. 그걸 쓴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밑줄 다 그어야 돼. 일단은. 무턱대고 그어야 되는 거. 읽어보고 그러려면 안 돼. 언제 읽어봐. 동그라미 2번 협의 기간은 나왔습니다. 거기가 중요, 더 중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 15일 이걸 물을 거라고.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며 거기까지만 딱 밑줄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거. 그러면 선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 사람하고 가격에 대해서 협상해서 도장을 먼저 찍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협상하는 거죠. 협상할 때 이건 강제로 사거나 막 팔거나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협상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맞고 의사가 안 맞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때 협상할 때는 기준되는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금액 기준에서 협상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감정가. 그래서 박스 밑에 가시면 가로 2번 선매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선매 협상하는 가격은 기준 가격은 뭐냐?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무슨 가격요? 감정가 기준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 연상하기 위해서 선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 그죠? 선 볼 때만 감정이 중요합니까? 선거할 때도 선거하셨어요? 저는 어제 했는데 아침 9시에 갔더니 저는 이제 돌아다니니까 저희 사는 데는 아니지만 가서 딱 해서 신분증 일단 들어갔더니 이걸 재더라고.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손소독을 하래. 손소독을 하니까 장갑을 줘. 그거 무슨 장갑이지? 하여간 음식할 때 이렇게 한 장갑 있잖아. 그걸 2개를 줘. 그리고 소독도 하고 그 장갑 껴. 그래가지고 가니까 신분증 달래. 신분증 주니까 어디에 딱 꽂으니까 스티커가 발급이 돼. 주소가 딱 나온 게.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 같은 데다 스티커를 딱 붙여. 그 조금 있으니까 이제 투표용지가 나와. 쭉 이렇게 빠져나. 2개가 나와. 지역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긴 거 하나 나와. 저기 가서 찍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 금방 했어요. 야, 그리고 한국 진짜 이거 선거 이거 시스템 같은 거 보면 끝내줘요. 물론 딴 데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 천으로 가려가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천이 없더라고. 없고 그냥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해놓으니까 보려고 하면 좀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놨더라고. 천막 같은 거 안 가리고 이렇게 기표서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란히. 요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천막 역할을 하는 거지, 앞뒤가. 그래서 천막 없이 옛날에는 천막 열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금방 끝내고. 예? 최고예요, 최고. 예. 자, 선거할 때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 선거하는 저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막 큰절하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큰절하고 그러면 사람 또 마음이 또 막 아이고 또 그래도 또 찍어줘야지. 감정이 움직인다고 감정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큰절도 하고 어쩔 때 생각할 때는 야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저런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딱 있는데 와가지고 또 그 국회의원식이나 했던 사람들이 막 큰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마음이 또 녹아가고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강제로 사주는 게 아니니까 파는 게 아니고 협상이 안 되면 이쪽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쪽 자리 돌아와요. 여기로 왔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투기 목적이 없다. 그러면 허가. 있다 싶으면 불허가. 두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가로 3번 별표.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지체 없이 뭐 하라고요? 허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된다. X.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통지를 해야 된다. 그것도 X입니다. 요거하고 다릅니다. 아까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받은 걸로 의지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아이, 좀 있으면 5분 있으면 갈 건데, 뭐 이렇게. 자. 일정이 바쁘신 모양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끝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329페이지 가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자, 요걸 어떻게 할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포상금 제도 되게 지금 양이 복잡해요. 그 내용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쓸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써보실까? 쓸만한 데가 없어. 아, 쓸 데가 없네요, 진짜. 아, 어디다 쓰지? 자, 일단 330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330하고 332를 보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근데 330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조금 공간이 좀 있을랑 말랑하죠. 왼쪽에 거기다 지금부터 조그만 글씨로 써보셔야 되겠어.
조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은 화면에 이거 면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지금부터 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포상금 제도가 원래 1편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1편. 1편에서 포상금 걸린 사람이 3명이죠? 누구예요? 포상금은 양 부모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거예요. 1편. 우리가 지금 2편을 보고 있죠. 2편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편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작년 시험에 이쪽에서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편 중개사법상의 포상금 제도하고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포상금 제도하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3사람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볼 텐데 저는 크게 쓰지만 여러분 조그맣게 쓰셔야 돼.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짓 신고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공부했죠? 첫 시간에?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제재?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 대금 자료 안 내면 3,000과, 신고 안 하면 500과,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 정확히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 꽤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두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제가 토했죠. 230% 토했죠.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230% 토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 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뭐가 있었냐면 허가를 내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돼 있죠. 근데 목적대로 이용을 갖다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목적대로 안 써먹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죠? 토지거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말 안 들어먹으니까 매매를 받는다고요. 이행 강제금. 허가 받아놓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사줬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막 열심히 해야 될 건데 동영상 강의를 안 듣고 유튜브만 맨날 봐.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지금 노트북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뺏기 전에 일단 매매를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매가 뭐예요? 이행 강제금이야. 이행 강제금 몇 대? 몇 대? 10대. 그죠? 많으면 10대란 뜻이에요. 10대, 7대, 5대 있잖아. 이게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럼 포상금은 언제 주느냐? 지급 조건. 요약집 갖고 계신 분은 안 써주셔도 괜찮아. 요약집에 있는데. 지급 조건은 뭐냐? 이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증거 자료, 입증 자료를 내야 된다고. 이게 어렵지. 입증 자료, 증거 자료를 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부 관여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렵지. 그리고 과태료가 매겨져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됐어야 돼요. 과태료 매겨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 두 가지를 몽땅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주는 거야. 얼마 정도 주냐면 꽤 큰 돈을 줘요. 그 포상 금액이 기대해 볼 만해. 얼마냐? 여기 과태료 부과했죠? 부과 과태료의 20%예요. 20%를 떼줘. 5분의 1 떼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가액이 요게 10억이라고 해봐. 그럼 5천만 원이야. 맞아요? 취득가액이 10억이다. 그럼 5% 과태료를 맞으면? 아니지. 10억이니까 10%가 1억이니까 5천이잖아. 그 5천만 원 받죠. 5천만 원 받은 거 과태료 뜯잖아. 5천만 원 과태료 물린 거에 20%를 떼주니까 1,000만 원이야. 괜찮아. 한 2건만 하면 괜찮겠어. 1년에. 그래서 여기는 너무 또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선이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못 넘어.
많이 받아야 얼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 그죠? 상한선 1,000만 원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얼마를 갖다 보상금으로 줘요? 거둔 과태료의 20%. 대신 얼마를 넘을 수 없어요? 1,000만 원 이렇게. 자, 가운데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포상금 언제 주냐? 검사가 형사처벌이니까요.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포상금 주죠. 뭐니까 그런 거예요? 징역 벌금이니까. 여기 보면 포상금 걸려있는 1편 같은 경우 1학년 1반, 3학년 3반, 3학년 3반 다 형사처벌이죠. 포상금 언제 줘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되거나 형사처벌이니까. 또는 뭐요?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형사처벌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 주겠어요? 여기도 50만 원. 이거 돈이 잘 안 돼. 이건 여기 50만 원이지. 여기 이 돈이 안 되고 얘도 돈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거 뭐야? 매매 때리죠? 10대까지 10대까지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포상금 언제 주냐면 이행명령만 내려줘도 포상금을 줘. 저쪽 가볼게요. 이행강제금 부과돼. 그 전에 이행명령 나와. 그죠? 그러면 포상금은 요때 주는 거예요? 요때 주는 거예요?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결국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은 땡겨줘요. 언제 줘요? 이행명령만 있어도 포상금 나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행명령사가 나가면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망스러운 게 돈을 50만 원밖에 안 줘. 이게 사실 큰 제도의 오른쪽이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이야. 이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돈을 왕창 걸어야지. 그래야 눈이 뒤집히지. 50만 원 갖고는 여기가 좀 뒤집힐 만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려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 증거 자료를 빼내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나 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 이 편에 보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요 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 편은 거허목이에요. 거허목이에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거목이란 거 아시죠? 거목. 근데 너무 크니까 거허목 이렇게 돼요. 너무 크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거허목 이렇게. 여기는 포상금이 양부모. 이 편은 거허목 이렇게. 포상금 걸린 사람 암기하시고 이 표를 해야 돼. 또 나올게요. 또 나와. 30회, 31회 이렇게 돼. 우리가 31회죠. 자, 윗줄 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3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번에 이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330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요. 저 바빠요 지금.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공무원이 신고하고 막 그랬어. 그 공무원이 자기가 적발하고 그런 공무원인데 자기가 이제 포상금 받겠다고 쫓아온 거야. 공무원이 줘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포상금 자기 할 일인데. 두 번째 2번 위반행위를 했거나 위반행위 관여한 자. 자기가 위반행위 해놓고 자기를 갖다 신고하고 돈 내놔달래. 말이 되겠어 이게? 자폭이야 자폭. 이름에도 불구하고 돈 벌겠다는 거지 지금. 제재받는 게 얼만데. 이럴 때는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 준다가 아니고 안 줄 수도 있다. 세 번째 사람 보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사람이야. 누가 신고했는지 이거 밝혀지지 않으면 안 줄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5번이에요.
331페이지 동그라미 5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동그라미 4번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지급해라? 반드시 하셔야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달. 여기 보시면 포상금 요 1편 포상금에서는 지급 결정이 나면 포상금은 언제까지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시라? 1개월 이내죠. 1개월. 한 달 내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편에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시라? 2개월 이내 지급하시라. 바꾸기 참 좋겠죠? 바꾸고 싶어서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1편의 포상금 제도는 언제까지 주고요? 어디 갔어? 여기. 1편의 포상금 제도는 언제까지 주고요? 1개월. 1편이니까 1개월이야. 2편의 포상금 제도는요? 2개월이에요. 1편 1개월. 2편 2개월. 그 다음에요. 가로 5번요.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가로 5번요. 가로 5번.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국고에서 보태준다 그런 얘기 있나요? 없어. 그러면 만약에 시군구 재원이 없어. 그럼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요? 안 준다는 얘기요. 여기는 이쪽은 어땠어요? 국고가 보조한다고 여기는 조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는 반면에 저기는 국고 보조 얘기가 없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없으면 안 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국고 보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른쪽에서. 어? 그럼 가만히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다가 이런 거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꼭 쓰라고 해야지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딱. 국고 보조 X. 4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 다 했어요. 이제 책을 덮고 4번. 자, 기억번은 5일 있다 효력 발생한다는 거니까 맞는 말. 니은번은 경매로 허가구역 내 땅을 취득할 적에는 적용이 없죠. 허가 필요 없습니다. 디귿번은 자기 2년.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쭉쭉쭉 보니까 앞부분 맞아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 못하지만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5번 풀어보십니다. 마지막. 일 번은 국고로 충당한다는 말 없습니다.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2번은 위반행위 관해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해야 된다니까 반대말. 3번 익명으로 고발했다 그랬을 때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줄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받아요. 얼마? 1,000만 원이니까. 상한선이 틀렸죠? 5번은 형편없는 지문입니다. 내용이 뭐가 있어?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이거잖아. 여기가 신고관청이고 거래신고제도니까 여기는 허가관청이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갖다 작성해서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뭐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 낼 바에는 아까 2개월, 1개월 이런 걸 냈어야죠. 그런 걸 안 내고 근데 어쨌든 하는 건 답은 5번이야. 고맙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러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